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툴 설정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거 잠깐 설정하느라 조금 시작이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되짚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자, 클래스는 변수랑 그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 두 개를 묶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변수라는 건 결국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함수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하나의 사물을 속성과 기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는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딱 만들어내면 이 개념은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갖는 그 동일한 실체들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영수도 있고 흥민이도 있고, 사람은 지구상에 70억 정도 있죠. 이 사람들 다 개별적으로 이름도 가지고 있고 나이도 가지고 있고 다 개별적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걸 표현할 때 이제 클래스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어떤 실제 사람을 만들어낼 때 이런 철수, 영희, 이런 개별적인 사물들이 객체, 사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구체화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잘 만들어내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는 틀, 설계도라고 보통 부르고, 이걸로 찍어져서 나온 실체, 복사본, 실체, 요거를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클래스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고, 클래스로부터 이 클래스 요런 개념, 요런 사물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 하나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자, 근데 무작정 우리가 파이썬한테 사람 주어라고 해서 퍼슨이라고 달라고 하면 이거 못 알아듣겠죠. 파이썬이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임의로 이 퍼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퍼슨 해놓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름과 나이 정도로만 사람을 표현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기능이 없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기능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능을 담당하는 건 함수죠, 함수. 실제로 기능을 이렇게 프린터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 기능을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출력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싶다. 그럼 이거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틀인 거고, 정말 사람이 필요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땡땡이에요. 복사해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이 복사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 복사본을 내가 특정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담아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와 객체 사용법이죠. 당연히 우리가 파이썬한테 사람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 게 클래스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죠. 함수랑 비슷하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p1 점. 그래서 왜냐면 이게 p1 이게 사람인데, 그죠? 퍼슨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이 p1은 두 개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1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름도 볼 수 있고 나이도 볼 수 있고 런이라는 기능도 수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점을 이용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런이라는 자,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셀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내부에 이 퍼슨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함수를 이제 퍼슨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셀프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메서드는 무조건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건 약속이 된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다 셀프 넣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넣어줘요. 자동으로. 자, 사람이 걷습니다 라는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고, 이 객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변수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만 앞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철수, 영희, 영수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사람을 4명 만들고 이 각각 사람들한테 철수의 특성, 영희의 특성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 만들어 보진 않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메서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당연히 같은 이름으로 2개 존재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거 쓰는 거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자기 거 쓰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외부의 인수를 받는, 자기 거 안 쓰고 외부의 인수를 받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이제 숫자 2개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더하기를 잘해서 결과를 내주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고 숫자 2개를 건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 2개 외부 안 쓰고 다른 데서 건네주는 거 쓰니까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p1.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실행을 해보면 네,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인수를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셀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는 끝에 오면 안 돼요. 무조건 제일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를 먼저 무조건 넣어주시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인수가 있으면 그 뒤에 컴마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더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3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person이라는 객체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 3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2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보시고 꼭 많이 만들어 보셔야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클래스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발전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라는 게 결국 이게 본질이죠. 우리 프로그래밍 값은 정보입니다.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저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 변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변수를 묶어서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소위 말하는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자료 구조라고 하고 이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구조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값이라는 거는 존재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연산하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죠. 명령어죠. 여기서 이제 연산 처리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또 많이 쓰다 보면은 명령어가 많아지니까 이 명령어들 묶어서 저장하는 게 뭐였다? 함수였죠. 자, 그리고 이 2개를 또 같이 묶어서 자료구조 플러스 함수 묶어서 처리하는 게 이제 클래스였죠. 그러니까 점점 더 큰 범위로 묶어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클래스도 끝이 아니라 클래스가 또 많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그죠? 내가 뭐 사람 클래스도 만들어서 쓰고 도구 클래스도 만들어서 쓰고 자동차 클래스도 만들어서 쓰고 자, 이러면 클래스가 점점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서로 연관이 없는 클래스가 한 파일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클래스를 위시한 코드를 파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제가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test.py라는 파일에서 하이 하고 실행을 하면 하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는 뭐 이제 당연하죠.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코드가. 자, 그리고 바이 하이 바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하이 요 한 줄짜리 코드가 되게 복잡하고 긴 코드라고 상상을 하시고요. 바이도 긴 코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2개가 같이 이 한 파일에 있으면 이 파일이 엄청 커지겠죠. 파일의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은 별로 큰 연관이 없는 기능이라고 하면 얘를 보는 데 있어서 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파일을 따로 나눠서 우리가 얘한테 우리가 관심사가 있을 때는 얘만 보면 좋겠죠. 다른 애가 파일에 있는 건 눈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이렇게 새 파일 만듭니다. test2.py라고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by 얘를 test2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hi 하나밖에 없죠. 실행하면 hi밖에 안 나와요. test2.py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by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hi 다음에 by를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print by를 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복사하기가 우리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파이썬한테 내가 파일 이름 알려줄 테니까 그 파일에 있는 코드를 복사에다 붙여라 라는 명령만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inpu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input가 이제 뭐 수입하다 약간 이런 건데, 외부에 있는 소스 코드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게 test2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test2.py 하시면 안 되고요. 확장자는 제외하고 이름만. 그러면 hi by가 나오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게 100줄짜리 코드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by가. 그럼 100줄짜리 코드를 한 줄로 처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import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외부 파일, 이런 걸 보통 모듈이라고 해요. 외부 모듈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런 외부 모듈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내가 만든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파이썬으로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쓰시면 되지, 그거를 굳이 내가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외부 모듈을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해서 외부 모듈의 사용법을 익히신 다음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뭐라 그랬죠? 각, 변수, 조건문, 반복문. 요거 이용해서 잘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뭐 다운로드를 받든 아니면은 어디 적혀있는 코드를 긁어 오시든 해서 외부 모듈로 내 프로그램 안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근데 이제 임포트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임포트를 하면은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럼? by high죠. 자,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요. 외부 모듈은 함수화해서 함수를 기능화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선택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print by 기능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함수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제 by가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 함수는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여기서 맥락에 맞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test2.by 이렇게 갑니다. 바이가 위에 가고요. 이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주면 하이 다음에 바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임포트한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우리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헬로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를 테스트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고 해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것을 이제 콕 집어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헬로만 나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퍼슨 아까 만든 퍼슨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클래스 퍼슨은 이 test2.py 이 파일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퍼슨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 클래스가 어디에 있다? test2점에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test2를 앞에 일일이 붙이는 게 좀 귀찮다. 이게 test2니 망정이지. 만약 혹시 제가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막 길게라도 하면 이 파일 이름으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야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걸 쓸 때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불편하죠. 그리고 뭐 파일 이름이 잘 바뀔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파일 이름이 바뀌게 된다. 두 개짜리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이 붙어있는 건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별명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얘를 as해서 t 하면 이걸 t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겠다 이거. 얘를 t로 바꾼다. 달리 말하면 이 t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이걸로 바꿔서 실행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파일명 바꿔도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좋죠. 잘 실행이 되고요. 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데 from 해서 자, 내가 원하는 기능들 있죠. 요거만 쿡 집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랑 헬로 그러면 바이
헬로 버슨 저희가 자, 잠시만요. 이거 제가 문법이 기억이 안 나서. 자, 제가 거꾸로 했네요. 모듈이 여기 from 뒤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라든지 그 선언들 있죠? 클래스라든지 그 이름들을 이 임포트 뒤에 적어주시면 이제 요 임포트 뒤에 이 적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헬로를 쓰겠다라는 건 어차피 이제 여기 있는 걸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서 그 주체를 적어주지 않아도 이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쓸 때는, 이거 3개 쓸 때는. 자, 그래서 임포트에서 별명을 지어준 다음에 별명점 쓰셔도 되고, from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할 것만 선언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사용할 게 10개, 100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걸 다 적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별표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이 from 또는 import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대강의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만들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게 돼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또 아까처럼 바꾸도록 하고요. 코드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